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의 정주화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는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가장 큰 집단입니다. 물론 우리 동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집단화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자격에서 가족의 체류를 점차 확대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주민으로서 정주하고 있습니다. 정주하면서 체류 자격도 점차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측면은 주로 중국 동포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주 1세대인 중국 동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의 이주는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 오느냐에 다르겠지만 그 차세대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인 자녀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주민 그룹이고 또 국민에 준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재외동포라고 하면서도 그 재외동포들에 있어서의 청소년, 이 문제는 초점이 안 되고 있고, 초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도적 지원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동포 자체에 대해서도 제도적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과 가족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각자 도생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원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적응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류 자격 불안정입니다. 중국 동포 자체가 비자 정책이 완화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또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체류 자격이 불안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완전하게 F4인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 취업제에서도 있고 그 방문 취업제에서 좀 지나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살펴본 대로 다문화 가족 관련 지원에서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 가족 동반이 지금 허용되고 있고 대부분인데 여기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배제가 된 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한민족들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비자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동포들로서 동반 비자로서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제대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특정한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는 방문 취업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동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국 동포들로서 한국에 온 이민 1세대들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 1세대가 교육을 받던 시기 80년대, 90년대 정도의 중반 정도까지도 중후반까지도 중국에는 민족학교라고 하는 조선어, 즉 한국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초등, 중등, 고등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동포 조선족들은 민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력이 물론 사투리고 또 내용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가능했습니다만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이주하고 또 중국 내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민족학교가 대거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엄마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조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한족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죠. 즉 중국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능력이 부모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게 됐다. 동방 거주를 하게 됐다. 그랬을 때 한국어가 문제가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자녀들이 다양한 연령대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민족학교가 거의 소실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족학교를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정도만 민족학교를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의 공교육 체계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국의 학급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제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문제와 함께 또 이들에 대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모두가 단순 노무를 중심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이렇습니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 주로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능력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내온 다양한 공지사항들, 기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채우질 못하죠. 그건 이제 뭐 아버지가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국 동포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선 더 어렵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동포 자녀들을 수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통합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중도 입국 자녀 대상으로 예비학교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문화 쪽도 역시 이것이 땜질 처방처럼 예비학교가 얼마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로구의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중국 동포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곳은 오히려 동포들에 대한 교육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수인 지역에 있어서는 중국 동포 청소년들에게 제도적 교육 기회는 여전히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특히 부모가 중국 동포들이 집거한 지역이 아닌 곳에 살거나
또는 멀거나 하면은 그곳에서 취학하기 어렵겠죠. 문제는 입학을 해도 학교 내에서 적응하는 문제가 다른 것이죠. 외국인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체계 면에서도, 제도권 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제도권 교육이건 제도권이 아니건 간에 중국 동포 청소년의 인구 규모, 다양한 양태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펴본 대로 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 하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회 하층으로 가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 대한 반감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도 밖의 중국 동포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동포 학생이 9,200명 정도, 제도 밖이 4만 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중국에 있다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부모랑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랑도 잘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혼 가정도 많다 보니까 중국 동포 자녀 문제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사실상 해체된 형태도 많아서 중국에서의 적응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들이 보내준 돈으로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 씀씀이가 해픈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PC게임이라든지 또는 범죄 유혹,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 청소년들이 중국에 본부를 둔 다양한 범죄와 연관된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민 1세대에서 이민 2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민 2세대가 잘 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통합이 잘 되면 우리가 지금 보듯이 영국에서도 수상이 인도계가 나오죠. 미국도 흑인이 나오기도 하죠.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지금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민 정책에서 우리가 동포들을 들여와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중국 동포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미래 한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가 정주하면서 지금 다양한 쟁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